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서 신해혁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교재 255페이지 내용을 보세요. 자, 신해혁명을 일명 또 국민혁명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그때 이제 그 중국의 마지막 황제가 누가 등장했냐면 성통제, 부이가 등장했죠. 그래서 성통제는 좀 나이가 어린 황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순친왕, 그러니까 성통제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제 섭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때 내각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내각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제 이제 내각, 신앙족 내각, 친기 내각이죠. 친기라는 것은 황족 출신의 이제 내각이라는 거야. 황족. 그 친기라는 건 그 황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가까운 친척들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자, 이거는 이제 황족을 내각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황제의 통제 아래 내각을 두려고 하는 거죠. 원래 내각은 다양한 색들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내각을 황족으로 구성됨으로써 황제가 이제 물론 황제라는 건 이제 어리니까 실제로 순친왕이죠. 순친왕의 통제에 두려는 시도였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개혁적 지식인들이 상당히 이제 청주에 대한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자, 거기다가 이제 또 반조세 운동이 이제 펼치게 되는데 이 반조세 운동은 이제 신사계층들을 주도해 갖고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전쟁 비용 상환과 배상금, 차관의 원리금 상환으로 재정 부담이 세금 부담의 원인이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다 보니까 이런 세금을 반대 투쟁하는 이런 반조세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신사계층들은 이런 조세 운동을 주도하면서 그 당시 농민들과 또 밀착하게 더 연결되죠. 그래서 나중에 신해혁명 때 초창기 때는 신해혁명 흑목파들이 주도했지만 나중에 가서 이제 신사계층들이 이편파 신사계층들이 신해혁명을 이끌었던 또 이런 배경이 이렇게 이제 이런 투쟁 결과였다. 농민들과 어떤 투쟁 결과 어떤 나름대로 지도력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민들도 이제 그 당시 뭐 소작농 반대 투쟁이라든지 미국 약탈이라든지 기아라든지 신정 반대, 학교파, 반기독교 등등 해갖고 여러 가지 폭동이 이제 농민들 사이에 확산돼서 혁명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고요. 결정적인 건 이제 뭐냐면 그 철도 국유화 정치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요거와 이제 연결된 건데, 자, 이 당시에 신사계층들이 이권 그 해소 운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제 강상 채굴권이라든지 철도 민영화 등등 해서 그 당시 이제 서양 열강들이 갖고 있는 강상 채굴권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철도 부속권을 해소해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만들어서 철도 민영화를 하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뜨끔없이 어떤 조치를 내렸냐면 그 당시 이제 철도 국유화 정책을 내걸죠. 그래서 종전에 이제 민간 부속권을 다 그냥 취소하고 간설철도를 국유화시켜 버린 거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했는데 요거는 이제 명목상 통일적인 철도망을 구축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민간의 권리를 취소하고 이를 담보해 갖고 다시 열강으로부터 차관을 빌리는 정책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런 정책들은 그 신사층들의 어떤 불만을 불러일으키죠. 예, 그래서 이 이권해소 운동과 전면 충돌하면서 강범위한 반대 운동을 뭐냐면 촉발시켰는데, 자, 이 천조의 이제 철도 국유화 정책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이걸 통해서 이권 그 해소 운동과 충돌되면서 그 당시 예전까지 신사계층들이 청당화 편을 들었잖아요. 근데 신사계층이 청당화와 이제 손절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운동은 단순히 신사계층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또 반발도 불러일으키냐면 그 밑에 있는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신사계층들이 이제 자기 아래에 있는 영향력 있는 아래에 있는 농민들에게 이런 철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행한 채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강제로 이제 사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농민들이 철도 민영화 관련된 그 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도 민영화되면 그 채권을 팔아가지고 자신이 좀 이득을 좀 챙기려고 했던 거죠. 물론 신사계층의 압력 때문에 사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신사계층하고 그 당시 이제 일반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철도 국유화 정책을 해버린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농민들 입장일 때는 큰 손해를 보이죠. 자기가 이제 채권을 사고 그 돈을 그만큼 투자했는데 돈이 확 날아가는 거 아니야? 투자할 돈이요.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신사계층뿐만 아니라 농민들까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펼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호남 서울 시작으로 각 지역에 이제 봉기가 발생했고요. 특히 어느 지역에서 봉기가 제일 강했냐면 사천성 지역에서 되게 봉기가 강했어요. 그래서 이 사천성 지역에서 상당한 봉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천성 등등에서 이제 봉기가 일어나니까 정부가 이제 군대를 파견해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이제 발생되죠. 예. 자, 그리고 인제 이렇게 그럼에도 진압되지 않으니까 호복성 군대를 사천성에 파견하려고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사천성에 막 파견할 때 기다리고 대기했던 그 신군들이 무창 지역에서 봉기를 그 뭐냐면 했죠. 그래서 좀 잠깐 이제 지도를 좀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스찬 봉기가 있었죠. 예, 여기에서 결렬하게 이제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요 병력 가지고는 요쪽 지역 병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창 지역, 예, 우창 지역에서 이제 신군들 동원해서 여기 이제 진압하려고 하는 그 준비한 상황에서 뭐냐면 여기에 있었던 신군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그 당시 무안 산진 지역, 그러니까 한코, 우창, 한양 요 지역들이 무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한 삼진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장악하고 나서 여기에서 중심을 혁명 정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때 무창 공기를 이제 주도했던 게 신군들인데 그 당시 신군들 안에서는 그 당시 혁명 세력들이 침투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하고 좀 뭐가 비슷하냐면 그 여순 순천 사건 때 그 14년대 때 이제 제주도 사산 사건을 진압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에 반발해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예. 요거와 약간 비슷한 기시감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인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여기 예전에 철도 차관 문제 그래서 여기에 혁명성 철도 대차관은 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요 관련된 내용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철도를 국유화시켜서 차관을 빌려고 했던 정책들은 그다음 이권 수호 운동을 추진했던 신사계층들 이해관계에 부닥치고 그리고 신사계층들에게 뭐 반강제죠. 하여튼 자발적으로 해 갖고 같이 참여했던 그 뭐냐면 농민들과도 이해관계에 충돌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서 인제 사천 지역을 중심으로 봉기가 일어났고 그 진압 과정에서 성명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해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 이 청주의 철도 국유화 방침이다. 요거죠. 당시 신사들은 강상체육권 해수운동과 민간 자본에 의한 철도 민영화 등, 그래서 서양 열강부터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이권 해수 등을 펼치고 있었는데, 자, 열강들이 철도 부속권을 획득하고도 기한 내 철도를 부서하지 않았다는 기타 규정을 어길 경우 철도 부속권을 해소해 자신들의 철도를 개선하려고 했다. 그래서 먼저 호북, 호남, 강동에 있는 철도 부속권이 해소되었고 기타 지역에 확산되었다. 자, 이렇게 철도 민영화에 필요한 자본을 자기들의 자본뿐만 아니라 열강부터 이권을 해소하겠다는 국민주의적 대의 명분을 내세워서 지역민들의 또 자금을 또 징수했어요.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징수한 것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 자, 반강제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시켰다. 따라서 이 청주의 국가 정책은 전 계층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위다. 그래서 청주는 명분상으로 철도를 민영화해 지방에 부선하면 엄청난 비용을 지방에 감당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사업이 늦어지고 그 다음에 통일적인 철도망 구축에도 장애가 된다는 이유를 내걸고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이미 이제 승인된 민간인 철도 부속권 취소하고 이를 국유화하여 이걸 다시 담보로 열강으로부터 차관을 빌려고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권 수호운동이 추진하는 신사들은 청류가 열강대 철도 인권을 다시 내주는 행위를 인식하여 반대 운동을 펼쳤고 일반민들도 민간 철도 부설 비용 중에 강제로 징수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 운동에 참여했다. 자, 특히 이제 이 사천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봉기가 심했고요. 이걸 진압하는 과정 유혈 사태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안에 이제 정부가 호국성 무안에 있는 친군까지 이제 파견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때 혁명단체였던 문학사 공제가 이미 신군에 침투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들의 선동을 통해서 무창봉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학사 공진회, 이런 혁명단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신군 안에 들어가서 무창봉기를 일으켰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각 성에 독립선언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서 형명사역들이 이제 확대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무창 지역에서 호복군 정부가 군 정부가 이제 수입되죠. 그래서 이 호복군 정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성립 과정을 보면요. 무창 공기가 이제 성공한 후에 자위국위원들, 이게 자위국위원들 그 지역에 이제 뭐냐면 그 지방의회 정도 되는 것이 자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입헌파 신사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입헌파 신사들과 협의해 가지고 여운형을 이제 군정부 도독으로 추대해서 성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혁명의 주도 세력들이 하사관급으로 좀 낮은 계급의 병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영향력이 좀 없었죠. 거기다 손문이나 하은 같은 이제 혐오파 지도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자위국 위원들과 협의해 갖고, 그래도 나름대로 얼굴 마담으로서 좀 높은 그 고위직 관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운형을 군정부 도독으로 이제 추대를 했고, 그거에 대해 여운형이 도독지를 수락하고 14일 날 무창에 가장 먼저 달려온 동맹의 이제 그 중부 총회 인물들이 또 여운형을 또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호복국 정부가 이제 설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들의 활동을 이제 보면요. 일단 외국인들이 상당히 불안할 거 아니야. 이 혁명정부가 자기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좀 암심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각국의 이제 영사관에 통보를 보내서 외국인들 재산을 보호하고 이제 외국인들 기득권을 뭐냐면 보호하겠다. 다만 그 청조를 지원하면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각국의 영사관들이 그럼 좋다. 우리 이제 중립기업을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행위는 혁명군의 질서 있는 행동과 외국인 이익 보호 정책들이 열강의 무창공일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정치적 혁명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나라가 이제 들이닥칠 거 생각해서 청나라 군대에 이제 대항하는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지에서 또 그 뭐냐면 여기서 이제 독립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통일정부의 좀 필요성이 느낀 거야. 개별 각성마다 혁명세력들이 막 독립선언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각 성에 혁명세력들을 소집해가지고 중화민국 임시정부 대강을 공표했어요. 예, 그리고 임시 대총독 선거를 결의했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요 관련된 내용이죠. 중화민국 임시정부 대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때 임시 대총독이라는 건 뭐냐? 보통 이제 총독이라는 것은 우리 식구단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09년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때 이제 임시 대통령 잠깐만. 그 임시 대총독 선거를 겨눴는데 이 선거를 어디에서 이제 하게 됐냐면 이제 좀 수도를 이제 다른 데 옮겨서 남경에 두고 이제 대통령을 선거를 하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수도를 이제 남경, 무안에서 남경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는 식으로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혁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특징들이 이제 보였냐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이게 문학사와 공진회 같은 혁명단체들이 신군들을 이제 선동해가지고 이게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중심에 대중적 기반 인물이 없어. 네, 중심물이. 왜냐면 손문이나 이 사람들이 밖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없고 또 대중적 기반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런데 이제 신사들 그러니까 자의국 중심의 이분파 신사들은 나름대로 대중적 기반도 있었죠. 오랫동안 이제 뭐냐면 여기 그 반조세 운동을 민중과 같이 투쟁을 하고 있었고 그 지방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잖아요. 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그러니까 신병 사병들이나 혁명파들이 이제 주도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편파와 구세력들이 주도권이 넘어갔다. 혁명의 주도권이.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밑에 강자 중국사에 있죠. 예. 그래서 구입법파들, 그러니까 자유국에 있는 구입법파를 대표하는 세력들이 혁명파들보다는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일단 이들은 전국적으로나 자유국 연합회나 지방적 자유국회 등
보다 통일적인 조직제, 구심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대미 보이코트 운동이나 대미 보이코트 운동은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그 코리들 있죠. 중국인 이민을 금지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반발해서 중국 내에서 그 뭐냐면 보이코트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제가 그 쿠리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얘기했지만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이제 뭐 적극적 이민 정책을 받아들였다가 자기가 필요 없으면 그냥 내치는 거야.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인에 대한 어떤 반감이 그 당시 되게 컸죠. 그래서 이제 대미 보이코트 운동이 이제 그 당시 벌였는데 요거 관련된 내용을 좀 챗GPT에서 한번 물어본 다음에 좀 다시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민에 관심이 있는 그 교수님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청나라 말기 때 그 대미 중국에서 대미 보이코트 운동이 나왔잖아. 이거 왜 안 돼? 그러면 청나라 말기 때 그 중국에서 대미 보이코트 운동이 나왔잖아. 대미 보이코트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 설명해 줘.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게 다시 할게요. 네. 잠깐만요. 이게 기계가 왜 그러지? 네. 청나라 말기 때 그 중국에서 대미 그 보이코트 운동이 일어났잖아. 청나라 말기 때 왜 보이코트 운동이 일어나는지 좀 해줘.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보이코트 운동. 응, 그거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야. 청나라 말기, 정확히 말하면 1905년에 중국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대미 보이콧 운동이 벌어졌어. 이건 단순한 소비자 운동이 아니라 중국의 민족주의 감정과 국제 정치가 뒤섞인 일이었어.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중국인 배척법, 특히 1882년에 제정된 법과 그 이후 강화된 조치들이었어. 이 법은 미국 내 중국인의 이민을 막고 이미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지. 특히 1904년에 미국이 이 법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해졌고 중국 사람들 사이에 분노가 폭발했어. 자, 비유를 들어볼게. 이건 마치 너네 동네 가게에서 물건을 잔뜩 사다가 어느 날 야, 너네 동네 사람들은 이제 못 들어와 하고 문 앞에 출입금지 팻말을 붙인 거랑 같아. 그러면서도 너네 물건은 계속 우리 가게에 팔아. 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화가 나겠지. 그래서 1905년에 광저우에서 시작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졌어. 미국 제품을 사지 말자. 미국과의 무역을 끊자. 심지어 미국에 유학하려던 학생들도 가지 말자고 했지. 이 운동은 단순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었어. 게다가 이 시기 중국은 서구 열강의 침략과 내정 불안으로 시달리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 민족주의 감정이 크게 달아올라 있었고 미국에 대한 분노는 그 감정을 분출할 좋은 계기였던 거야. 혹시 여기까지 들은 내용에서 좀 더 자,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민자 정책이 벌링게이스타인 벌링게이 조약에 따르면 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에서 이 당시에 방향을 돌려서 규제하는 방향으로 이제 바뀌게 됐거든요. 예, 이게 지금 마이크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네. 예. 내가 이거 왔다 갔다 하게 되네. 자, 그래서 이런 정책들에 반발해서 결국에는 이제 대미 보이콧 운동이 났는데 이걸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 앞에 말하는 그 이른바 그 신사들 계층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미 보이콧 운동이나 이권 해소 운동을 통해서 대중과 이제 친밀한 밀접한 관련을 가진 국민적 대중 운동의 지도자로서 따라서 민의의 대변자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거요. 자, 이런 점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쉽게 종래
반대 태도를 버리고 혁명을 전환하여 새로운 권력을 장악하게 된 기반이 되었으면 물론이다. 자, 그래서 이들이 중심을 해 갖고 인제 혁명 운동을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인제 해외에 있었던 손문이 귀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때 손문은 그 당시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상당히 강한 인물이죠. 그래서 혁명파는 이제 손문을 인제 중심으로 해 갖고 남경에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움직임이 보이게 되고 결국엔 손문을 임시 대총독으로 이 추대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1월 29일 날 독립한 17개 성의 대표들이 귀국한 수원을 임시 대총독을 선출하고요. 그다음에 1912년 1월 1일 날 난징에서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되게 돼요. 예. 그래서 요건 것들은 이제 보고요. 그래서 이제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남경에 수입하고 나서 그때 그 앞에 이제 호복국 정부에서 이제 만든 중화민국 임시정부 대강을 뜯어 고쳐서 개정을 하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것이 임시야법이에요. 임시야법. 예.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이때 임시약법을 만들 때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하나가 인제 뭐냐 하면 손문은 강력한 그 대통령제, 미국처럼 대통령제를 하자. 그 당시에 이제 총독제를 인제 하자라고 인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이게 왜 이러지? 잘 들리시죠? 잠깐만요. 지금 이게 마이크 배열이 어떻게 된 거야? 어허, 이거 아닌데. 예. 바뀌어 가지고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이게 마이크가 좀 이상하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잠깐만요. 예. 제가 이제 마이크가 좀 이상해 가지고 마이크를 좀 약간 수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임시정부 조직대강을 개정해서 임시약법을 이제 제정을 했는데 그때 이제 손문하고 송교인의 의견이 이제 좀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손문은 이제 강력한 대통령제에 가까운 총독제, 그러니까 그 당시엔 총독이 대통령이었으니까 중국으로. 그래서 송교인 같은 경우에는 내각 책임제를 주장했거든요. 결국에는 탄을 받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제 미국식 대통령제를 하자. 그렇지만 송교인의 내각 책임제 주장을 또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왜 그 당시 송교의 내각 책임제 주장이 인제 반영됐냐면 딱 손문이나 이제 송교인이 볼 때 이게 원색이가 인제 나중에 대총독이 될 것 같아요. 원색이가 이제 군대를 이끄고 이제 내려오는 과정에서 얘하고 이제 딜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색이한테 인제 대통령직을 주고 그다음에 좀 손문이 나중에 물러나려고 했거든요. 근데 원색이 대총독직을 높여 놓으면 이 원색이가 독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 당시에 그 송교의 내각 책임제를 좀 많이 반영해서 원색이가 나중에 총독을 차지하더라도 그들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 참의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식으로 책임 내각제의 성격을 강화시켜 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엔 청조가 인제 그 남경에서 혁명파 정부가 이제 등장한다 보니까 이 원세계가 그 당시 실권파였거든요. 이 당시 군대 실세를 갖고 있었는데 좀 약간 신기 내각이 등장하고 나서 찬밥 신세를 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제 한적하게 인제 거기 그 자기 고향에 가서 있었는데 인제 뭐냐면 북부에서 황룡파가 이제 봉기를 하니까 청조가 군대 움직이니까 군대도 잘 움직이지 않아. 원색의 밑에 있다 보니까 신군들이 다 그 통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청조가 원색에 가서 징징댔죠. 그래서 원색이가 신군을 이끌고 이렇게 인제 뭐냐면 진압을 했는데 원색이 자체도 이제 청조가 자기는 이제 나중에 진압하고 나서 이제 또 토사구팽을 할 걸 생각하니까 별로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혁명국중도 그걸 알고 있었죠. 결국에는 원세계와 낀 남북의합 회의를 이제 제안하고 원세계가 이제 남북의합을 제안하고 원세가 그걸 수용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너가 저 청조를 이제 뭐냐면 그 배신할 경우에 뭐냐면 총독직을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원세가 총독직을 얻기 위해서 총조를 이제 뭐냐면 배신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세가
임시 대총독은 이제 선출되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손무는 또 물러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 이제 뭐냐면 원세기가 혁명파에 가담하는 대신에 대총독에 취임했고요. 그리고 손무는 사임받고 대신에 임시정부의 남경 설치, 임시 약법 준수 약속을 얻어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두 가지 약속을 이제 원세가 또 받아냈어요. 첫 번째는 임시정부를 남경에 설치할 것.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임시약법의 준수를 약속을 했는데 다 두 가지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원래는 남경 설치를 약속했지만 원색 입장으로 남경에 가기는 좀 자기 이제 뭐 본고지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안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어떤 그 특정한 사건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아, 나 이제 남경 가기 싫다. 북경에 이제 물러 앉게 됐고 임시약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임시약법이 그 대총독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내각 책임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반발이 컸어, 이 사람도. 그래서 결국에는 약법을 나중에 건쳐버리죠. 예. 그래서 둘 다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혁명파 한계를 볼게요. 자, 혁명파는 초기에는 이제 혁명파가 우세를 차지했지만 이pon파 구세력에서 주도권을 상실했고요. 자, 거기다 통일적인 지도 능력 결핍, 혁명파 내부의 분열과 통일적인 행동이 거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구 관료와 이pon파 합작해서 했다가 내부 분열을 가속시켰고, 그래서 혁명파가 상당히 리더십이 부족했고 상대적으로 볼 때는 이pon파 세력들이 너무 강했다. 그래서 입헌파 세력들이 거의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뭐냐면 정권을 잡고 이제 주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신의 혁명에 대한 견해를 보겠습니다. 예. 자, 신의 혁명의 견해를 보면요. 일단 신의 혁명이 내걸었던 게 반제 반봉건이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이후에 전개됐던 공화제 국가 건설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래서 오상운동의 전 단계로 이제 평가를 바꿨는데, 보통 이제 이 신의 혁명을 민국혁명, 제1민국혁명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2민국은 오사운동이라고 봐요. 오사운동. 자, 그 다음에 한계치리 체제가 종말을 깼다. 그래서 공화제로 전환됐다. 그래서 이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있고, 공화제에 의분한 군주 정치의 붕괴의 의미에 더 강력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로는 공화제지만, 실제로 진정한 공화제가 아니죠. 원세가 독재를 했잖아. 또 원세이가 나중에는 또 자기 황제가 되고자 했잖아요. 자, 그거에서 이 공화제의 방점을 두는 거는 제도상 황제 지배 체제가 이제 뭐냐면 붕괴했다는 데 더 의미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견은 이건 공산당의 의견인데 공산당 같은 경우에 5단계 발전론 있죠. 그래갖고 원시 자본주의, 원시 공상대, 원시 공상제 사회, 원시 공상제 사회, 그 다음에 고대 노예제, 그 다음에 중세 사회, 중세 그 봉건제 사회, 그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이제 하는 도중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맞는 그 단계 그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 단계가 아니라 부르주아 혁명 단계죠. 그래서 부르주아 혁명 단계가 이때 이제 신혁명이 일어났고 요 상황을 이제 뭐냐면 더 한점 발전시킨 것이 중국 공산당이 일어났던 일으켰던 사회주의 혁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5단계 발전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요 부르주아 중심의 민주주의 혁명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공산당이 사회주의 혁명을 이제 일으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 정단계로서 반식민지 반봉건사의 극보화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고 이걸 구민주주의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사운동이 나죠. 이 오사운동은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라 이제 모든 계층, 노동자, 농민들을 중심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민주주의 뭐냐면 그 운동이라고 하고 이 신민주주의와 구민주주의 혁명을 이제 뭐냐면 한계를 극복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이 이끌었던 것이 뭐냐면 공산당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발전상에서 이제 보고 하고 있고, 자, 국민당은 이에 반발해서 이거는 농민세력을 포함한 전민족적인 참여 혁명이다. 부르주아만 참여한 혁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사회 구조 변화는 없었지만 앞으로 중국 혁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해혁명의 이제 견해에 관련된 내용에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한계하고 아큐 전쟁 관련돼 가지고 한번
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찾아서 이제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위안스카이 정치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위안 스카이가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이 사람은 좀 강력한 이제 중앙 집권화 정책을 피려고 했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지방세를 제고하고 중앙 집권 정책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권력 강화 내용을 보면 원래 인제 그 혁명파들과 약속을 했죠. 수도를 뭐냐면 남경에 두겠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남경을 가기 싫었죠. 예, 자기 기반이 다 북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여기 있는데 북경 병번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북경 병번. 음. 그래서 북경 병번이라는 사건이 나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북경 지역에 그때 그 동급지구를 요구한 병사의 폭동이 일어났나 봐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을 빌미해 갖고 북경으로 이제 천도했죠. 그러니까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위안스카이는 계속 북경에 있었어요. 그리고 남경은 이제 오라는 말을 거의 거부했죠. 그러다가 이제 북경 정변이 일어나니까 이참에 여기를 좀 더 강일 북경 지역을 이제 좀 자기가 옆에서 좀 해가지고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명분으로 그 당시 남경을 이제 북경으로 이제 수도 옮긴 거죠.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안스카이가 원래부터 이제 남경에 있다가 이제 북경 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북경에 있다가 북경 방문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남경 자체 수도를 남경에서 그냥 북경을 천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당시 이제 지게 도덕의 임명 문제도 당소의 내각을 무력화시켰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를 이제 총독부로 옮겨서 책임 내각제 이제 정신을 상실시켰고 또 국회가 이제 승인 없이 또 차관도 도입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국무원을 폐지시키고 내각을 무력화시키면서 총독의 이제 권한을 더 강화시켜 가는 그 뭐냐면 권한을 강화시켜 놓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종식 총독직도 획득하고 국회 기능도 이제 중지시켜 버렸죠.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 집권을 명목으로 자신의 권한이 강화되니까 대규모 반원 세력들이 이제 세력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혁명파, 지방 신사층, 각성의 도둑 등이 그 주도 역할을 했다. 반원 세력에. 자, 그다음에 이제 원세계 정권은 또 반민족, 반혁명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원세가 들이 이제 군벌 집단이잖아요. 군벌 집단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그러니까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차관을 이제 뭐냐면 들어왔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염세 수입을 당부해서 차관을 도입해 가지고 그 당시 독재 유지를 위한 군자금을 악용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1차 세계대전 중 21개 요구 일본이 인제 요구했는데 이 원세이가 이걸 수용했죠.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이 인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일단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이 일본이 뭘 요구했냐면 상동 지방의 이권을 달라는 거야. 상동 지방은 예전에 독일의 세력범위였잖아요. 그래서 이 교주만이나 그 당시 청도나 다 이제 독일의 이제 세력권 범위죠. 그래서 일본이 갖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남만주나 내몽골 일대에서 일본의 우월성을 인정해 준 거. 그다음에 여순 대륙 및 남만주도의 조차 기간 연장, 일본의 거주 영업권 재산권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내에 일본인 정치, 재정, 군사범을 두고 일본 무기를 공급받아서 하중, 하남 지역에서 일본의 철도 부설권 등을 이제 인정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요 내용, 그러니까 중국 정부 내 일본인 정치, 경제, 그 군사 공을 둔다는 내용을 제외한 모든 내용들을 이제 그 당시 그 원세계 정부가 받아들였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신문 보도가 되니까 국민들 반대 운동이 났어. 그래서 일본 상권 법령 운동이나 애국 저축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그 당시 일본 정부가 이제 무력을 배경으로 한 5항만 삭제하고 아까 이제 그 중국 정부의 일본인 그 고문 두는 거 나머지를 이제 부분적으로 수용하여서 최후 통치를 중국에게 강요했고 원세계 정부는 할 수 없이 이에 굴복을 하게 되니까 국민의 격분이 크게 달하게 되고 그 당시 중일 양국사의 결정적인 적대 관계가 형성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1개 요구문을 그 당시 이제 또
1차가 끝난 다음 파리 강화회를 했잖아요. 그걸 그때 이제 열강대에 이제 승인을 해줘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반대해 갖고 오사 운동이 확산됐던 것이다.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21제 요구문 그리고 원세계 정부가 이제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파리 강화에서 그 당시 이제 그 강대국도 인정받는 과정에서 그 분노를 느끼는 민중들이 오사 운동을 일으켰다. 요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맹회와 진보당의 정치 활동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동맹회에는 이제 혁명파의 주력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제 혁명파가 주도한 지역이 소수에 지나지 않자 그 당시 이제 국회와 정당을 이용해서 원세를 견제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동맹의 중심 인물은 송교인이라는 사람이야. 송교인. 그래서 이 송교인들은 군수 정당을 이제 합병해서 국민당을 결정했거든. 자, 국민당은 어떤 단체냐? 이건 1912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손문이 이끌었던 국민당 있잖아요. 손문이 이끄는 국민당과 좀 다른 단체예요. 네, 같은 동맹에 기반이 하는데 달라요. 이름만 똑같은 다른 정당이야. 네, 그래서 나중에 1912년에 국민당을 결집했고 후에 이제 손문이 만든 이제 국민당은 오사운동의 영역으로 1919년에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동맹의 계통이긴 하는데 좀 다른 그 동맹 그 정당이다. 여기 국민당 먼저 만들어진 국민당은 송교인이 만들었던 당이고 뒤에 이제 1919년에 만들어진 당은 1919년에 만들어진 소문이 만든 거죠. 혁명당을 뜯어 고쳐가지고 이제 대중정치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요. 예. 자, 하여튼 이 송교인이 주도한 이제 뭐냐 국민당이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죠. 그래서 정당 내각제를 이제 뭐냐면 주장했는데 이때 이제 위안스카이가 이제 송교인을 암살시켜 버리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여기 줄을 차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치마 교제에 관련된 내용 중에 1645번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하흥의 출신 후 동맹회원이 된 송교인은 중화민국 수입된 뒤 비밀결사인 동맹을 해체하고 그다음에 합법적인 정당인 국민당을 조직해서 국회에서 국민당을 앞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국회 다수당이 국민당이 내각을 조직해 원세계 총독의 권한을 견제하자고 주장을 하자 원세계는 자객을 보내서 상해에서 송교인을 암살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넘어가서 여기 볼게요. 자, 그때 이제 국민당계 3도독이 이제 파면됐는데 이때 이제 강서, 강동, 아니 도독들이 파면돼요. 그래서 이들이 그 불만을 이제 품고 뭐냐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요 반란을 무슨 반란 제2의 혁명이라고 해요. 제2의 혁명.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실패하게 되고요. 자, 이 제2의 혁명은 1913년에 일어났고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신해혁명의 실패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혁명 이후에 송문이 국내에서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일본을 망명해요. 그리고 비밀 결사 조직이었던 중화혁명당을 조직하죠. 엘리트 중심의.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중화혁명당이 나중에 1919년 대중정당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 설명한 국민당이죠. 이때 국민당은 송교인이 만든 국민당과 좀 별개의 국민당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와 관련된 내용들 있는데 잠깐만요. 요거를 제2의 혁명 관련된 내용을 한의 중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위안스카이는 남방의 가격파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서 강서나 강동, 안이 도독을 면직시켰다. 민국 원년에 원세계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송교인 암살 당시까지 무력 해결을 원치 않았던 손문희가 항응 등은 원세계 토벌작전, 토벌전쟁, 소위 제2의 혁명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 어, 원치 않았던 손문이나 장흥 등은 원세계 토벌 전쟁, 그 소위 제2혁명을 벌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전란이 다시 일어난 걸 회피하려고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혁명을 벌다는 조직 호응을 받지 못하고 진압당했다. 그래서 손문은 이제 다시 일본을 망명해서 그 당시 혁명당이라는 혁명당이다. 그 당시 이제 중앙혁명당이죠. 중앙혁명당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당이 랑치차오가 있어요. 랑치차오는 이제 범법을 이끌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범법파에서 뭘로 바뀌냐면 공화파로 이제 바뀌어요. 이 사람이 정치 입장이 좀 달라지는데, 자, 처음에는 손문을 반대하고 위안스카이를 지지했지만, 이 위안스카이가 나중에 이제 제재 운동을 하고 공화국을 폐지시키려고 하니까, 그거에서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위안스카이의 타도를 이제 시도하죠. 그래서 그때 랑치차오가 만든 당이 진보당이야, 진보당.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진보당 관련된 내용은 별로 찾아봐도 별로 없어. 저도 이제 중화민국사나 그런 책에서 찾아봐서 이제 이렇게 적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챗 GPT 학습을 좀 해볼게요. 예. 랑치차오의 진보당에 대해서 좀 설명해줘. 제가 이해한 바로는 랑치차우라는 이름의 진보당에 대해 여쭤보신 것 같은데 조금 생소한 이름이라 추가 정보가 필요해요. 혹시 대상 국가나 인물 등 더 구체적인 맥락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국, 중국, 대만 또는 동남아 지역 등 어느 나라 진보당인지 알려주시면 확인에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 중국, 중국에 랑치차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진보당을 구성을 했고, 위안스카이를 이제 처음에 지지했지만, 위안스카이가 이제 황제가 되려니까 반대 운동을 펼쳤잖아. 그때 만들어진 랑치차오의 진보당에 대해서 좀 알려줘. 중국의 랑치차오가 중심이 되어 1913년 5월에 창당된 진부당 파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랑치차오는 청말의 입헌주의 사상가로 1898년 변법운동 실패 후 일본 캐나다 등지에서 14년간 망명하면서 헌정, 의회제도, 법치, 언론 등을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Sonst Turn Search Tun 1912년 중국 공화국 수립 이후 그는 민주당 간부로 귀국해 당시 집권 세력인 위안스카이를 지지했죠. Site Turn Search Form 하지만 위안스카이의 권력 확장과 군사 중심 통치 기조가 점차 독재화되자 랑치차오는 그에 맞서 당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창당 배경 1913년 5월 랑치차오가 이끄는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통일당이 합병하여 진보당이 출범했으며 총의석 중 약 223석을 확보했습니다. Site, Turn Search, 입구 POP Turn Search 22라 당의 핵심 이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권 강화를 위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법치를 통한 자유보장, 평화 외교, 의회 중심의 헌정주의, One Side Turn Search 19. 겉으로는 합리적 진보를 표방했지만 사실 집권층을 보조하며 위안스카이 정권을 지원하는 보수적 성향을 띄었습니다. 샤쉬 위안스카이 지지와 반대의 전환 초기엔 진보당이 위안스카이의 공화국 안정화, 제2차 혁명 진압을 지지했지만 위안이 국회 해산, 국민당 배제 같은 권위주의적 조치를 취하자 적극 반대했습니다. 사이트 Turn Search 구함. 특히 1915년 위안이 황제 즉위를 시도하자 랑치차오는 이것은 공화제에 대한 반란이라며 옛 제후였던 장예를 설득해 운남 군벌들이 중심이 된 국보전쟁을 조직하도록 했습니다. I turn search, tone, turn search, 심구성. 진보당 조직과 대중은 이를 강력히 지지했고 위안스카이의 재정 복귀 시도는 결국 좌절되었습니다. Fight turn search, turn search, 앵꽝. 케브라즈 해체와 후계 조직 유년 6월 후 진보당은 당내 친위안파와 반유하로 분열되었고 결국 기능을 상실하며 해체됐습니다. Fight turn search. 예. 자, 잘 들으셨죠? 아마 이게 지금 국내 사이트에 없어가지고 외국 사이트까지 뒤져가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떻게 출처가 되는 바람에 좀 이상한 영어식 발음이 쭉 나오게 되는데, 자 하여튼 좀 약간 듣보잡 그 단체긴 하는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거기에 보면 제재 운동이 있어요. 제재 운동도 예전에 한 두 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원세계는 중앙 집권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항제가 되어서 강력한 권한 행사를 도모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일단 공화제의 폐지와 항제 부활 체제, 항제체 부활 책동하게 되죠. 그래서 외국인과 이 주한회라는 이제 그 어용 조직을 이용해서 전개를 했고, 그래서 항제도 추가됐고 후원이라는 연을 사용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 관련된 내용이 09년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을 좀 여기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21개조 요구가 밖으로 이제는 민국에 위협하는 것이 되었다. 밖으로부터 민국을 위협하는 것이 되었다. 안으로는 민국을 파괴하려고 한 공화제 폐지, 제재 불알 운동이 있었다. 원사에게 스스로 황제가 되면서 독재 체제를 완성하고자 하는 이 시도는 1915년 8월경부터 활발하게 되었다. 그래서 먼저 대총독 고문이었던 프랑크 군나와 아리가 나고와 같은 외국인 이제 뭐냐면 그 어용학자들이죠. 그래서 공화제는 민도가 낮은 중국의 실정에 맞지 않다. 그래서 또는 의견을 흘려 나왔고, 이어서 어용학자들이 조직한 주한회가 공공연히 입헌군 주제를 이제 주창하기 시작했다. 자, 원세계는 어용신문을 동원해서 각지에 조직한 제재 추진 운동을 대대로 벌이며 조금의 비판적인 신문과 잡지를 차례로 발행시켰다. 이렇게 했죠. 자, 근데 이게 이제 해갖고 이제 항제에 올랐는데, 열강도 반대하고 또 자기 밑에는 쫄따구도 반대하는 거야. 이 쫄따구 밑에 있는 애들 보면 자기가 이제 그 원세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그 1인자가 되려고 했는데 이 원세가 황제가 되면 세습이 되는 거잖아. 그럼 자기가 주도권을 잡을 수 없죠. 그러니까 반대했던 거고, 그래서 운남군부였던 당기호라는 사람이 또 호국군을 조직해서 호국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제3의 혁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그 당개호가 이제 호국권을 조직해서 호국전쟁을 일으켰냐? 이건 뭐냐면 그 명분은 이제 제재 반대 운동이죠. 예, 국채 옹호 공화국인데 왜 제재를 하냐? 근데 실질적으로 이 원세계가 이제 한계까지 돼버리면 이 지방 세력들은 이제 다 통제하고 자기 쪽으로 이제 끌어 중앙 집권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개호 입장일 때는 자신의 권력이 축소될 거라 생각해서 반대를 해갖고 이런 그 호국정쟁을 일으켰다. 결국엔 너무 안팎의 반대가 심하니까 뭐냐면 제재를 취하죠. 그래서 이제 항제에서 이제 다시 그 뭐냐 물리고 공화제로 복귀를 시켜요. 예. 그래서 이따가 이제 뭐냐면 남방에 이제 혁명파 타협을 이제 좀 시도하려지만 거절당하고 각지에서 남방에서 봉기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1916년에 뭐냐면 병사하고 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군벌 정치를 이제 볼게요. 네. 자, 그 군벌 정치의 형성 배경을 보면요. 그 당시 중국은 겉으로는 독립국이었지만 실제로는 반식민지 상이었어요. 예, 외국 열강들이 각 지역의 세력권을 장악하고 뭐냐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신해혁명 이후에 근대적 국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아직 봉건적 요소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이런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에서 지방 분권적 상황과 정통적 권위를 갖고 있는 중앙 권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외세와 연결돼서 민중을 착취하는 세력들이 군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해혁명 이후에는 여기 북경에 중앙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남방에 강동을 중심으로 해서 손문이 일었던 정부가 있었죠. 예, 물론 자주 교체되긴 했지만, 그리고 중간 사이에 여러 군벌들이 각성을 이제 나눠 가지면서 각 지역을 나눠 가면서 있었던 형세였고, 이런 군벌들은 이제 외세를 끌어다 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뭐냐 기득권을 누리고 권력을 강화하고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이 군벌들은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적인 행정에 부여한 가운데 군벌의 분권적인 경향이 강화되면서, 그러니까 구신점이 약해진 가운데 원심력이 강해진 그런 경향이죠. 그래서 군벌이 이제 중앙정부 대신에 직접 농민과 상인부터 현지 조달 및 수탈을 하고 되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독자적인 어떤 지방정부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수탈도 하고 뭐냐면 여러 가지 물자도 이제 조달받고 그랬던 거죠. 특히 이들은 이제 그 지방 그 지배 지역에 있는
지주와 신사계층들과 유착이 됐어요. 그래갖고 군벌 자체가 대지주와 자본가가 성장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민중과 중국 전체에 큰 폐해를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군벌과 신사계층들이 연합한 그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걸 무슨 정권이라고 하냐면 분신 정권이라고 해요. 분신 정권. 그래서 그날 신해혁명 이후에 군인 세력의 이 뭐냐 지배층 신사층과 연합해서 이제 세워진 정권, 군벌 정권의 특징이 군신 정권으로 이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들도 이제 어떤 권력체고 이제 그 조직이기 때문에 재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 확보를 어떻게 했냐. 자,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요게. 자, 일단은 토지세를 미리 징수해요. 그러니까 한 해 토지세뿐만 아니라 뭐냐면 예전에 이제 1년 뒤, 2년 뒤 토지세 미리 징수한 거야. 인납이라고 그러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다음에 각종 잡세와 부가세를 징수하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통행세, 이금을 징수하죠. 이금. 네. 그래서 이제 정근대 시대 때는 이 이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상인들이 오가는 이제 길목에 딱 검문소를 두고 여기 곳곳에서 이제 뭐냐면 세금을 징수하는 통행세 지금 이금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말했지만 그 당시 그 어디죠? 그 태평천국 운동 때 그 당시 이제 의용군들이 일어났잖아요. 상군이니 해군이니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이 군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지방의 이금 그 수세권을 뭐냐 중앙정부부터 인정받았어요. 근데 이 상군과 해군이 나중에 신군들과 연결되고 또 군벌 집단들과 연결되잖아요. 그런 관행이 계속 지속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이금을 징수하는데 한 번만 징수한 게 아니라 이 당시 군벌도 여러 집단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마다 뭐냐면 이렇게 이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중국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북경에서 예를 남경까지 이게 상품을 이제 가면 또 남경에서 북경할 때 수많은 이제 군벌 집단들 이금을 이제 뭐냐면 걷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몇 배나 뛰게 돼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배 군벌이 교체되면 또 새로운 세금을 걷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명부로 또 한 해에 두 번 이상 걷는 이중 진수 부담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편을 이제 독점적으로 경영했죠. 그래서 저질 화폐와 그다음에 화폐 난파를 해가지고 그 당시 인플레이션 유발하고 공채를 발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나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한희중이나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그럼 심화교재 1653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요 밑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입인 토지세는 장래 몇 년 또는 때는 몇십 년치를 미리 걷는 거죠. 이게 미리 걷는 일이 많아서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또 각종 명목으로 무원칙적으로 징수하는 부가세와 잡세도 수십 가지가 되었다. 자, 그중에 곳곳마다 징수처가 설치되어 상품이 운송되는 동안 부과한 상품 통과세는 상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게다가 잦은 내전으로 지배자가 교체되면서 기왕에 이제 납부했던 세액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 징수했으므로 그 숫자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밑에 그 관련된 내용도 볼게요. 군벌대 아편의 독점적인 경영, 그다음에 저질화폐 주조, 공채 발행 등을 통해 경비를 조달했고요. 아편 경영을 인해서 농지 그 재배지를 농지가 이제 아편 재배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편 재배지를 변해서 곡물 생산이 감소함으로써 기근의 참상이 더욱 심해졌다. 아편 단발은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켜 민중의 부담을 지속시켰고 국내 통일시장 형성에 저해했다. 왜냐 화폐들이 통일화폐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이제 군벌들이 만드는 화폐들 발행하다 보니까 각 지역 간의 물자를 이제 그 교류하는데 큰 불편이 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상인들의 모금으로 이루어진 공채는 사실상 강제적 성격인 차관과 마찬가지였다. 예. 그래서 뭐 나중에 원리금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거의 준세금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북양 군벌 관련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대개 보면 이제 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북경을 장악하고 있는 그 군벌들을 북양 군벌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실제 이들이 이제 정권 군부로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 당시 이용장 부대
이제 그 원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용장 부대가 나중에 원세기가 넘겨받고 이때 이제 신건 육군이 창건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이 계보 이게 이제 북양 군부이죠. 그래서 그 당시 북양 상비군은 확대됐다. 신건 육군에서 요거는 범법 자강 운동 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강서 신정을 통해서 더 확대되고 이런 것도 있고 이 이용장이 죽은 후에 이 부대를 인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것도 위안스카이죠. 그 위안스카이 직계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안스카이 죽고 나서 이 군부는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어떤 군부는 안이파, 안이파 당기석 이끌었던 안이파와 그 다음에 풍국장 같은 등등 이건 지게파로 나눠져. 예. 그래서 이 안이파는 주로 일본의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풍국장 같은 이 지게파는 영미 지원을 받죠. 각각 이제 제국주의세력들을 끼고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초기 때는 나름대로 세력 균형을 이뤘어요. 예, 세력 균형을 이루고 했었다.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죽은 후에 이제 영혼형을 이제 일종의 얼굴마다 내놓고 풍국장이 부충도, 그다음 대한기석이 국무총리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안이파하고 지기파 간의 어떤 연합세력들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군벌도 있어요. 지방군벌은 한 개 또는 수개성을 지역적 근거해서 그 지방의 토착 지배세력과 신사계층들이죠. 신사계층과 확고한 이제 정치 경제적 결합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복속되지 않는 반독립적 권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여기도 되게 복잡한데 일단 하북 지역의 군벌 보면 대표적인 게 장자림이죠. 장자림. 이 장자림은 이제 만주 지역을 장악했던 군벌이야. 원래 장자림은 이제 이 사람은 마족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마족 출신이고 일본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주 지역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봉천파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뭐냐면 안이파하고 지게파 싸울 때 중앙공의 권력에 진출하게 되죠. 그래서 정권을 군벌, 그러니까 정권을 장악하는 군벌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 염성사는 상서성을 바탕으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 염소상은 상선 토착 그 군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사람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상서에서 그게 뭐냐면 벗어나지 못했어. 나중에 딱 눈치 보고 처음에는 북양군부에 붙어 있다가 또 북벌군이 올라니까 북벌군에 또 가담했다가 또 뭐냐면 반장 전쟁에 또 가담했다가 또 이제 적당히 주체 또 빠져나가다가 끝까지 공산당하고 싸울 때도 또 싸우고 그러니까 끝까지 상서에서 계속 유지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국공 내전 때 공산당이 밀려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 이제 그 일부 핵심 인사들만 빼놓고 이제 해갖고 해서 도망갔죠. 예. 그래서 대만 쪽으로 염선산이 이제 상서에 이제 자리 잡았고 호남은 단연기가 있었고요. 자 여기 선안군벌이 있었어요. 선안군벌. 선안군벌 같은 게 되게 이제 예전에 동맹의 계통의 이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동맹계통했다가 나중에 군벌화 됐던 사람들인데 상대적으로 이 하복군벌이라든지 그날 그 밑에 북양공보다는 좀 진보적이었다. 상대적인 의미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들도 군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개 이제 후에 이제 그 손문이 강동궁 정부를 만들거든요. 그 1차 강동궁 정부, 2차 강동궁 정부 등등 만들 때 이들 이용과 손을 잡고 이제 강동군 정부를 만드는데 근데 결국에 결과적으로 안 좋죠. 다 배신 당하고 그러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이들 군벌들을 이제 보면요. 운남 지역에 당계호가 있고 강서 지역에 유경정, 강동의 진영명, 사천의 웅궁군 같은 예전에 중국 동맹의 출신이었다. 그래서 신해혁명에도 참여했고요. 자, 당기석 정권의 이제 그 무력 통일 정책에 대응해서 이 당기석 정권도 이제 그 위안스카이와 마찬가지로 중앙 집권적 강화 정책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선안 군벌이라든지 그런 군벌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항을 하고 그때 이제 손문을 이제 모셔다 이제 그 손문을 중심으로 호국 운동과 제재 반대 투쟁에 참가를 하죠. 예. 그리고 손문의 강동궁 정부가 협력 관계를 유지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선안군벌각은 자주 이제 북경과 대항하는 과정에서 좀 뭔가 구심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손문하고 손을 잡게 되는데 이때 이제 손문하고 첫 번째 잡은 게 강서군부하고 이제 잡은 강서와 운남군부하고 잡은 예, 일자 강동궁 정부가 있고요. 예, 유경주와 단계호가 있고 얘는 이제 그 강서군벌이고 이 단계호는 운남군벌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배신 때이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 자, 2차 강동궁 정부가 있어요. 예, 강동궁 정부. 그래서 2차 강동 정부는 손문하고 진영문.
진영문은 이제 강동 군벌이야. 네. 얘하고 이제 손을 잡게 되는데 손문하고 진영문이 좀 입장 차이가 있었어. 손문은 어떻게든 힘을 모아서 북벌을 하자는 그 주장이었고 진영명 같은 경우는 북벌은 별로 관심 없고 이 사람은 그 뭐냐면 강동성의 자기 기반을 좀 뭐냐면 기반을 튼튼히 해 갖고 거기에서 그냥 호의호식하자. 그래서 요게 만족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진현명이 송문을 이제 쫓아내죠. 쿠데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간동 정부가 이제 무너지고 뒤에 이제 소련의 지원을 받고 만든 것이 3차 강동 정부죠. 강동궁 정부인데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선언군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성자치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연성자치운동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공군력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가 있어. 자, 연성자치운동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게 대략 1920년대 그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북경 정부하고 강동 정부 간의 어떤 첨예한 남북 대립이 있었던 거고 각 지역마다 이제 혼전 상황이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각성에서 입장 올 때는 북경 정부의 영향을 벗어나면서도 뭔가 자치적인 어떤 그 정부를 만들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연성 자치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건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 청말 이래도 강화된 지방 중심주의, 분권적 경향이 있었죠. 즉 이게 자위국 설치는 나타나죠. 그리고 신해혁명과 제2차 혁명, 반체제 제재 운동의 과정 속에서 각성의 독립 형식으로 이제 진행됐고요. 내용을 보면 북경 정부와 간동 정부 간의 어떤 대립과 각 지역과 군부의 혼전 상황에서 각성이 성헌법과 재정과 민주적인 성전 개혁을 통해서 군부 간의 내전 중심이 연방 정부의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이제 연방 정부가 있잖아요. 중앙 정부가 있고 각 주의 자치를 인정받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느슨한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는 운동이 이 연성자치운동이다. 그래서 이 연성자치운동 처음에는 누가 이제 중심에 했냐면 좀 지식인들이 중심했어. 지식이나 학생들이 중심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또 각 군벌들이 딱 보니까 듣기가 좋거든.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각 성마다 자치를 하자. 그러니까 그 당시 또 성들 특히 이제 앞에서 선안군벌도 있죠. 이 선안군벌들이 상당히 연성자치운동을 지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아서 호남에서는 성원법과 성위회가 구성되고요. 그 학생, 지식인, 상공계층의 지지를 받았고 사천에서는 독자적인 성원법이 제정되고 강동, 호북, 절강에서 운동이 전개됐다. 자, 의미를 보면 자, 긍정적인 의미와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긍정적인 의미를 보면 오사운동 이래 이제 그 군본의 무적 지배에 반대하는 민주화 개혁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해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게 그 중소 서남군벌의 지도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서남의 중소군벌이 자기 기반을 확보하게 정치적 도구로서 활용했다. 그러면서 이제 운동의 주도권이 이제 학생이나 지식이 아니라 나중에 집권군벌이 장악하면서 실패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을 결국에는 이제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선안군벌이 이제 했던 이제 그 명선 자치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앞에서 제2차 강동궁 정부를 이끌었던 그 사람이 강동군벌이었던 진현명이었잖아요. 진현명이 내걸었던 게 뭐냐면 워딘친이냐, 워딘친. 그러니까 워딘친이 뭐냐면 워든 이 강동선 사람을 뜻해요. 강동선 사람이 뭐냐 스스로 통치한다. 이 지방자치를 강조했던 거고 그에 반해서 이제 그 당시 군부 그 소문은 변경혁명론에 따라서 강동은 그냥 일시적인 혁명 기지에 불과한 거고 여기에서 힘을 키워서 북벌을 해서 중앙정부화 되자 이런 거죠. 결국에 이게 충돌하게 되고 결국 진원명에 의해서 소문이 쫓겨났죠. 저쪽 상해로. 그러면서 이제 상해에 응거했던 소문이 한테 누가 찾아왔냐? 코미테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코미테름에 이제 그 요패죠. 요패와 이제 회담을 갖고 결국에는 코미테 지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결과적으로 보면, 자, 이 그 연성자치운동은 2차 집권정쟁 이후에 개별됐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민치주의자는 성원법 체제와 군벌 정권이 양립하는 건 불가능했고, 그 다음에 남북대립, 이렇게 남북대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북경에 있는 집권 군벌들과 그 다음에 저쪽 강동에 있는 이제 손물 중심한 강동중 정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소군벌이
한계 속에 한정된 자치령이 과연 가능하냐, 정치적으로.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관련된 이제 내용을 한의 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를 예 잠깐만요. 음, 자 여기 좀 보겠습니다. 1664번인데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왕군벌이 정치 도구화된 연성자치운동을 이용했다는 거, 그죠?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그냥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28번입니다. 예, 인증번호 28번이에요. 아, 홍보 말씀 드리자면, 제가 이거 AI 학습을 좀 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한 상황이 지금 좀 저번 주에 올렸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제가 보충자료 만들고 강의 그 보충자료에 따라서 이제 AI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약식 강의를 이제 올리긴 했는데 아 이게 왜냐면 제가 진도하는 속도 진도 나가는 속도하고 제가 자료를 올리는 그런 범위하고 너무 차이가 나 계속 차이가 나니까 이게 좀 약간 미스매칭 하거든요. 그래갖고 아 이걸 이렇게 하다가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이제 못하고 따로 그냥 요 강의 자체를 AI 강의로 이렇게 돌려서 이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거는 좀 유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년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 내년에는 제가 이제 또 기본 강의를 또 바탕으로 이게 기본 강의는 24년도 걸 지금 못 해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내년에는 이원화 시키는 방향으로 좀 해볼까요? 제가 그 인간 강의, 제가 하는 강의와 그 다음에 그 AI가 하는 강의를 이제 좀 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AI가 강의는 이제 앞에서 이제 이걸 조금씩 나눠가지고 이제 좀 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한 2, 3년 걸릴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작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인간 강의는 1, 2년 내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제가 지금 강독 강의를 하는데, 강독 강의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예, 좀 많이 추가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강독 강의 못했던 걸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AI 강의를 따로 독립을 해가지고 좀 운영할까 합니다. 이게 같이 했더니 안 맞아, 이게. 그래서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그 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군벌시대의 남북 대치의 정장이 되었던 사천과 호남은 오랫동안 군벌의 혼전 지역이 되었다. 자, 이들 이제 서남 지방의 이제 군벌들이 소문의 호복 운동기에 전략적 호복 운동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필요해서 일시 소문의 강동궁 정부와 연합하긴 했으나 대체로 소문의 북벌에 대해서 반대하고 연성자치 운동을 주도했다. 왜냐 소문이 북부에 성공하면 소문이 중앙정부가 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통제를 하려고 되겠죠. 그러면 자신의 기득권을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연성자치 운동의 배경 중에 그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북양공부와 선문 모두 무력 통일 노선을 포함했어요. 서로 간 싸움을 통해서 결국에 중앙정부가 등장해서 하나의 중국을 이루겠다. 이런 거잖아. 자, 그러므로 그 당시 잠깐만요. 있었으므로 남북이 전쟁에 들어가면 곧바로 직접적인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호남 사천 등지에선 평화통일 방안으로 나온 이 운동이 큰 호응을 얻었고 앞에서 말한 이 운동은 이제 처음에 지식인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또 그 군벌들 선한 군벌들의 지지를 받았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연성자치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연성자치운동 관련돼서는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요거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북경정부의 권력 투쟁을 보겠습니다. 북경정부의 권력 투쟁. 이게 되게 복잡하군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제가 이걸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사지선단 객관식 기출문제에 북경정부의 권력 투쟁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두세 문제 쭉 나왔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먼저 보고 나서 그다음에 북경정부의 권력 투쟁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깐 몇 페이지 보시면 여기 몇 페이지 한다. 제가 요거 예전에 한번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보고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원세계가 죽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앞에서 말한 지게파하고 안희파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당기석 정부가 이제 등장했는데 당기석 정부는 안희파하고 지게파의 합동 정부야. 연합 정부야. 예. 그래갖고 이제 안희파들은 국무원을 이제 장악했고 행정부죠.
행정부를 장악했고 그다음에 지게파는 총독부를 장악했어요. 예. 그래 갖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인제 했는데 자 근데 인제 1차 세계대전 참전을 둘러싸고 대독성전을 주장한 당기석의 국무원과 중립을 인제 뭐냐면 그 주장하는 여원형의 총독부 사이에 충돌이 났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부원투쟁이라고 해. 부원투쟁. 그래서 이제 부원투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인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장우의 복벽 사건이다.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래 갖고 그 당시 이제 그 당기석이 국회를 확보해서 참전을 가결시키니까 여원형이 당기석을 해임시키고 누굴 불러들였냐면 그 지방에 있었던 장원이라는 사람을 인제 북벌로 인제 북경으로 불러들였는데 이 장원이라는 사람이 좀 약간 또라이예요, 또라이. 시대적인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예전에 청나라를 갖다 청나라에 충성하는 그 군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원이 오니까 뭐냐면 그 당시 당기석과 여원형을 이제 쳐내고 누굴 이제 황제를 다시 복위시키냐면 그때 작은 성에서 유폐 생활을 하고 있었던 마지막 황제 성통제 부위를 다시 제2도 복구 추대를 하게 돼요. 복구적인 정본을 이게 일으키죠. 그래서 당기석은 이제 공화제를 유지한 몸으로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장훈세를 지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건재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잠시 이제 장훈의 복벽 사건이 있었다.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때 캉유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도 아시 범법파죠. 이 사람은 이제 청나라 황제된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이잖아요. 요때 장훈하고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도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장훈의 복벽 사건은 잠시 일시적인 거야. 예, 국가에 쫓겨났으니까. 그래갖고 이 장훈이 이제 집권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그 당시 부위가 다시 제일 그 부위가 황제가 됐지만 국가에 쫓겨났고 부위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 그 장외 복병 사건 이후에는 자금속 안에서도 이제 살지 못하니까 쫓겨나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일본군 밑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군이 애를 발탁해 가지고 만주국 황제로 이게 앉혔던 거죠. 예. 이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 뭐가 만들어졌냐면 안복국회라는 게 만들었어요. 이 안복국회가 뭐냐 하면 그때 이제 권력을 재탈환 후에 그 당시 그 당기석이 이제 재탄했죠. 근데 당기석은 자기 세력을 이제 제외시키고 국회를 회복하지도 않고 안희파 그러니까 자기 세력들 중심의 국회를 이제 회복을 했어요. 예. 이걸 안복국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희파 정계구로만 구성된 국회를 뭐냐면 안복국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전의 국회를 회복하지 않고 다시 정리할게요. 이 안복국회는 안희파 정계로만 구성된 자기만의 국회죠. 정통성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형평성들 보면 이 양복국회가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것도 아니고 약법에 의해 선출된 거 아니냐, 아니지 않냐, 정통성이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 만든 국회가 이게 비정통성이다. 그래서 예전 그 뭐냐 국회로 회복하자는 무슨 운동을 펼치게 되냐면 호복 운동을 펼치게 돼요. 이 호복 운동을 주로 누가 했냐 하면 그 강동정부 있죠. 강동정부에서 이제 했다. 그러니까 강동정부의 이 호복운동을 통해서 소문 같은 이 강동정부는 호복운동을 통해서 이 북경정부가 자기가 더 정통성 있는 정부라는 걸 내걸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그 당시 당기석 정부가 무슨 그것을 맺었냐면 중일 공동 방적 협정을 맺어요. 중일 공동 방적 협정은 뭐냐면 중국과 일본이 연합해서 그 뭐냐면 그 방적, 적이라는 건 이제 소비에트죠. 소련이죠. 소련을 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러시아 혁명 세력을 공동 방어하자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일본군의 중국 내의 어떤 자연 활동, 군사기지 설정, 중국군의 예속 이런 내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중국인들의 일본 유학생들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일어났죠. 예, 결국에는 실패를 했지만 이때 이제 뭐 학생 구국회 같은 걸 조직하게 돼요. 이게 구국회라는 건 나라를 구하자.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반일 운동할 때 이 수많은 구국회들이 많이 만들어. 그래서 중일 공동 방적 협정 때 만들어진 구국회가 아마 그때 처음 이제 여러 구국회 중에 최초의 구국회 같아. 자, 하여튼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1920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면 안직 전쟁이 나요. 그때 이제 안희파가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대항에서 이제 지게파가 이제 조공과 그냥 좀 힘이 딸리니까 그 만주주의 봉총판을 끌어다가 장자임을 해갖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걸 안직 전쟁이라고 해요. 결국에 이 안직 전쟁 때 안희파 정권이 붕괴되고 결국에 지게파 복조파가 북경을 장악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권력은 이제 날아가질 수 없죠. 그래서 지게파하고 봉초파가 다시 싸우게 돼 정권을 들려서. 그래서 1922년에 그 제1차 직봉 전쟁을 해요.
자, 이때 지게파, 봉초파 싸우다 결국엔 누가 승리했냐면 지게파가 승리를 하게 되죠. 1922년에. 게다가 또 있다가 이제 지게파가 이제 너무 독달하니까 다시 뭐냐면 제2차 직봉전쟁을, 이게 1924년에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자, 이때는 지게파는 있고 그 안희파, 봉총파, 손문이 더 연합해 갖고 3대 1로 이제 맞다이치기 하는 전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지게파 안에 풍옥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풍옥상이 원래 지게파에 속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부 반란이 있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2차 북경정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희파, 봉천파, 손파, 풍옥산이 힘을 합쳐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그 지게파, 조곤이 그 당시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을 쳐내고 결국엔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차 직봉정쟁 때 이제 요 네 개 파벌들이 이제 연합적으로 승리했는데 그 중에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당기석이 이제 했던 그러니까 요네 개 이제 파벌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주로 이제 그 당기석하고 봉준파 연합정권이라고 보시면 얘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당기석과 봉준파의 어떤 연합전선이 이제 연합정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당기석과 봉준파 그다음에 그 외에 손문 이런 통옥사 이런 세력들이 이제 있는데 당기석은 이제 그 당시 임시 집정에 취임하면서 그때 소문이 무슨 회의를 국민회의를 개최를 요구하거든요. 소문이 국민회의라는 거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골고 뽑아서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뭔가 새로운 이제 정부를 만들자라는 게 국민회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운동, 개의 운동에 대응하고자 그 당시 당기석이 뭘 이제 만들겠냐면 선우회의라는 걸 만들어. 선우회의. 선우회의. 그래서 당기성 봉초파가 연합했는데 선우회의를 내세웠고 그다음 국민회의와 대의를 하게 되는데 선우회의는 국민회의와 달리 좀 엘리트 중심의 어떤 사람들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국민회의 운동을 펼쳤던 이제 손문이 북상을 하죠. 북상 여기 있네요. 예. 북상을 해가지고 했는데 북경에서 죽게 되죠. 이 간암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했고 그리고 그 후에 정세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당기석은 그 뭐냐 얼굴마담에 좀 힘이 없었고 실제 이제 힘은 봉준파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봉준파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봉준파에 대항해서 이제 풍옥상이 또 대립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손문도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삼각구도가 형성된 거야. 봉준파, 풍옥상, 손문 이렇게 이제 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손문이 그 당시 이제 강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북벌을 하게 되고 통옥산도 이 북벌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봉춘파가 쫓겨나서 저기 이제 장점에 도망가다가 폭사당하죠. 예. 그래서 그게 무슨 폭사 사건의 이름이 있는데 까먹었다 제가. 예. 그래서 그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했고 자, 이 폭사를 누가 시켰냐면 일본이 애들이 시킨 거예요. 예, 원래 장자님이 일본에 이제 영향을 받고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했고 일본의 좀 앞잡이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폭사당한 후에 그의 아들였던 장하장 입장일 때는 기가 막힌 거지. 자기들 그 일본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개같이 충성했는데 이 당시 이제 북경에서 쫓겨나는 도중에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강동 모중대 사건이다. 이 사건이. 하여튼 폭살 당했기 때문에 열차 타다가 이제 폭살 당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갖고 장하장이 그 당시 이제 그 만주 군벌기를 뭘로 바꾸냐면 국민당기로 바뀌어버려. 예, 국민당. 예, 청청 그 정책 백일기인가? 네, 정책 백일기로 이제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북역치 길을 바꿨다. 그래도 하는데 요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관세가 죽고 나서 당기석 정부 안직정제, 제1차 직봉정제, 제2차 직봉정제, 그 다음에 이때 북충파 당기석의 연합정부가 형성되고 그 당시 이제 선후회의를 통해서 그 당시 소문의 국민회의가 이렇게 대입하고 다시 봉중파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면서 통옥상 소문이 장악 그 삼각군도가 형성되고 소문이 북벌해서 봉중파를 쳐내고 봉중파가 도망가다가 그 장례에 도망가다 폭사한 사건 여기까지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지만 좀 익힐 필요 있어. 왜냐하면 이 정권의 변동 과정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좀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자, 그 북경 정부의 권력 투쟁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요. 오늘 끝까지 강의 듣느냐 수고하셨습니다. 예.